겨울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한국인들의 옷차림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르코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들의 진짜 무서운 점을 견하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마르코가 목격한 장면이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렌체에서 온 요리사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식의 매력에 빠져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죠. 한국의 겨울이 춥다고 들었지만 처음엔 자신만만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캠핑도 했던 제가 한국의 겨울을 못 견딜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밖은 하얀 눈으로 가득했죠.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영하 10도.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괜찮아. 두꺼운 코트만 있으면 돼.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찬바람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후드를 푹 덮어쓰고 코트를 여미며 집을 나섰죠. 그런데 이게 웬걸. 발걸음을 뗀 지 5분 만에 코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 오늘부터 진짜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마. 정수 사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제 스승이자 한식당 운영자시죠. 푸근한 미소 뒤에 숨겨진 엄격함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이라고 들어봤나?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문화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장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배추 200포기를 씻을 거야. 처음엔 그저 숫자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죠. 산처럼 쌓여있는 배추들. 그리고 그 옆에는 차가운 물이 가득 담긴 대형 스테인리스 통이 있었습니다. 마르코 김치는 추운 날씨에 담가야 제맛이 나지. 사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차가운 물에 손을 넣는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어때, 한국의 겨울 맛이 좀 느껴지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나영이었습니다. 직장인인 나영은 제가 한국에서 사귄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죠. 이거 봄용 패딩이에요. 겨울엔 이것보다 두꺼운 걸 입어야 해요. 나영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제가 입은 패딩도 이탈리아에선 한겨울용이었거든요. 더 두꺼운 게 있다니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인 걸까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둘 배추를 씻어가며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옆에서 일하시는 주방 이모님들은 마치 봄날 피크닉이라도 온 것처럼 웃으며 배추를 씻고 계셨습니다. 저기, 손가락이 안 보여요. 순간 정말 제 손가락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얗게 얼어버린 손가락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장갑 안에서 손가락을 움직여보니 다행히 아직 붙어있긴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김장은 3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나영의 말에 저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일이라고요? 겨우 30분 만에 제 영혼이 반쯤 빠져나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왔겠습니까? 진정한 한식의 맛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사장님 말씀처럼 한국의 겨울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특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죠. 사장님의 미소 속에는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 더 큰 도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얼음 낚시, 온돌방에서의 수련, 겨울 산행까지. 하지만 이건 제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침부터 김장 준비로 정신이 없던 어느 날이었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하 12도. 거리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눈앞을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란. 저기, 저 사람들 반바지 입고 있는 거 맞나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영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환각을 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당연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겨울에도 반바지 입는 게 트렌드예요. 나영의 대답에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슬리퍼를 신고 계시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두꺼운 패딩 점퍼에 반바지, 그리고 양말을 신은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제 시선을 따라가던 나영이 웃음을 터뜨렸죠. 한국인은 사계절 내내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종족이에요. 추위 내성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패딩을 2겹이나 입고도 덜덜 떨고 있는데 말이죠. 순간 핸드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이건 제 피렌체 친구들도 봐야 할 광경이었거든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기온이 영하 12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을 보세요. 카메라를 돌려 거리를 비췄습니다. 반바지 차림의 행인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죠. 라이브 채팅창에는 놀람의 이모티콘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유령은 아닌 거죠? 나영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곧 마르코도 이렇게 될 거예요. 한국 생활 1년만 지나면 모두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창밖의 반바지 차림 행인들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날이 올까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는 이탈리아 친구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마르코 제발 거기서 살아남아. 한국인들은 로봇인가? 이게 진짜라고? 우리 동네는 영상 5도만 돼도 두꺼운 코트를 입는데 나영은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곧 겨울 등산을 가기로 했잖아요.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날 산을 오른다고요? 그것도 아마 반바지 차림의 등산객들과 함께. 이쯤 되니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온 게 맞나요? 혹시 스칸디나비아의 어딘가에 떨어진 건 아닐까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르코 오늘은 특별한 미션을 하나 주마. 정수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겨울을 이해해야 해. 첫 번째 미션은 간단해. 한강공원에 가서 떡볶이를 먹고 오면 돼.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떡볶이라면 이미 수십 번도 더 먹어본 음식이잖아요. 사장님, 그거라면 문제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까지 끼웠습니다. 목도리도 2번 감았죠. 완벽한 준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강변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무슨 바람이죠? 칼날 같은 강풍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양쪽 볼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손끝도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습니다. 떡볶이 가게를 찾아 주문했습니다. 따끈한 떡볶이 한 그릇을 받아들고 벤치에 앉았죠. 자, 이제 먹기만 하면. 첫 한 입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매운맛도 느끼기 전에 입안이 얼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되어 사라졌죠. 살려주세요. 얼어 죽겠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옆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바지에 얇은 점퍼를 입은 여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거든요. 손에 든 아이스크림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들의 표정은 마치 봄날 소풍을 나온 것처럼 밝았습니다. 우리 오빠 완전 재미있다. 나영이 제 옆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이거 사장님께 보내드려야겠어요. 첫 번째 미션 성공적이네요. 성공은 무슨. 저는 그저 얼어붙은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수 사장님의 2번째 미션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강릉에 가보자.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잠시 설렜습니다. 강릉이라면 커피거리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오면 된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이 몇 월인지 아시죠? 영하의 날씨에 바다라뇨?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의 겨울 바다를 모르면 한국 해산물의 참맛을 이해할 수 없지.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겨울 바다는 그저 멀리서 구경하는 것.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해변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바지 차림으로요. 더 놀라운 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맨발로 바다에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였죠. 자, 한번 도전해볼까?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한국 요리의 진정한 맛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는 순간 찬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죠. 이미 2단계에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파도가 제 발목을 덮쳤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냉기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죠. 10초도 안 되어 발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한 할머니께서 평화롭게 파도를 맞으며 걸으시고 계시더군요. 사장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맞나요? 사장님은 제 질문에 박장대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다음은 설악산 산행인데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산행이라고요?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추운 산이라는 설악산에서. 바닷가에 앉아 제 발을 녹이며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아무도 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달달 떨렸죠. 발끝은 여전히 감각이 없었고요. 이러다가 정말 동상 걸리는 거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서 보일러 온도를 최대로 올리세요. 바닥 난방을 켜야 해요. 나영의 말을 따라 보일러 온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이게 무슨 일이죠? 바닥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놀라서 발을 떼었다가 다시 대보길 반복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다니. 그게 바로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나영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바닥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죠. 나영이 이불을 가져와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누워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천국이 따로 없었죠. 차가웠던 발끝부터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저도 모르게 이불 위에서 뒹굴뒹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꼭 피렌체의 여름 햇살 아래 누워있는 것 같았죠.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탈리아에도 온도를 도입해야 해요. 제 흥분된 반응에 나영이 깔깔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완벽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바깥이 추워도 이렇게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면 못 견딜 것도 없을 것 같았죠. 근데 마르코, 내일은 설악산 등산이죠. 나영의 말에 저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따뜻한 온돌방을 떠나 다시 추위와 싸워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따뜻한 온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겨울을 이기는 또 하나의 비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바로 다음날 찾아왔죠. 자, 오늘은 설악산에 가볼 거야.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설악산이라면 한국에서 가장 추운 산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건가요? 사장님은 제 말을 듣고 박장대소하셨습니다. 걸어 올라가야지. 정상까지 가면 영하 20도는 기본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영하 20도라고요? 그것도 걸어서?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등산객들이 활기차게 산을 오르고 있었죠. 그것도 대부분이 제 나이의 2배는 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이 정도 날씨에는 산이 제일 좋아요. 지나가시는 할머니께서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사장님,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겨우 30분 걸었을 뿐인데 제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쉬면 더 춥다. 계속 움직여야 해. 사장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잠시 멈추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뜨거운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라, 이상하게 덥네요.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이제 알겠지? 추위는 마음먹기 나름이야.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바로 최고의 난방이라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었죠. 그건 하나의 도전이자 수련이었습니다. 눈 덮인 설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이제는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죠. 자, 이제 진짜 한국 요리를 배울 준비가 된 것 같군.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음식에 담긴 강인함과 끈기가 어디서 왔는지. 정상에서 마시는 따뜻한 된장국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영하의 날씨도 그저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피렌체의 마르코는 죽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한국인이다. 정상에서 외치는 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울리고 있죠. 여러분도 한국의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선물이니까요. 하지만 제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을 주마. 설악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한국인의 겨울 음식을 만들어 보게. 주방에 들어서자 식재료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3가지 음식을 만들 거야. 삼계탕, 동치미, 그리고 곰탕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3가지나요? 겨울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맛을 음식에 담아낼 차례야. 첫 번째로 도전한 건 삼계탕이었습니다. 인삼의 쌉쌀한 향이 주방 가득 퍼졌죠.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더운 여름 보양식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추운 겨울에 이런 뜨거운 국물이 왜 필요한지 이제 알겠지? 사장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설악산에서 마신 된장국이 생각났거든요. 동치미를 담글 때는 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썰고 배를 갈았죠. 겨울에 시원한 물김치라. 맞아. 추위를 이겨내는 건 뜨거움만이 답은 아니니까. 마지막 곰탕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뼈를 고르고 핏물을 빼고 12시간 동안 끓이는 과정. 그 긴 시간 동안 주방은 뜨거운 증기로 가득했죠. 이걸 왜 하는 것 같아?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겨울을 이기는 방법이죠? 긴 시간 정성을 들여 우려낸 깊은 맛처럼 겨울도 천천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너도 반쯤은 한국 겨울을 이해했구나. 주방 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하얀 눈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면 또 김장하는 날인데 사장님의 말씀에 이번엔 제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의 겨울 요리사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겨울과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특별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한국의 겨울은 결코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스승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겨울과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서운 칼바람도 즐길 수 있게 됐죠. 한강에서 떡볶이를 먹을 때도 더 이상 덜덜 떨지 않습니다. 겨울 바다에서도 발을 담글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날씨에 반바지를 입는 거죠? 오늘도 거리에는 반바지 차림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여유롭게 걷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하죠. 마르코, 이제 내 차례야. 나영이 쇼핑백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한 선물이지. 이제 내가 진정한 한국인이 될 차례야. 쇼핑백 안에는 반바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진. 나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울 바다도 들어가고 설악산도 올랐잖아.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은 거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온돌방에서 절 가만히 놔두세요. 제발요. 반바지만 입으면 진정한 한국인 인증서를 줄 텐데. 됐어요. 차라리 김장을 일주일 연속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결국 나영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온돌방에서 저는 오늘도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탈리아 요리사 마르코의 한국 겨울 적응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아, 근데 창밖을 보니 또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온돌방만 있다면야. 그리고 제발 반바지는 빼주시고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르코를 통해 우리 온돌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불어 겨울을 이겨낸 음식도요. 저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번 겨울 이겨내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